다음에 이제 또 뭐라고 하냐면은 북한의 그 관계 개선에 따라 그 제재가 해제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또 강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의향을 표명했다는 거예요. 그거 맞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가 볼 때 북한의 비핵화 완전한 진전 이후에만 제재를 해제한대요. 그러니까 다시 내가 추가적으로다가 그런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한 번 내가 리플레이 하겠습니다. 나를 못 믿고 북한의 김정은이한테 넘어갔다고 자청하고 그렇게 속단하는 사람들한테 내 얘기하겠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들으세요. 그러니까 김정은이한테 팔아먹은 트럼프 대통령을 갖다가 그렇게 신랄히 비난하고 미국은 이미 한국을 팔아먹었으니까 더 이상 개소리 떨지 말라는 사람한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 정부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때까지는 절대 유엔 제재에 풀어주지 않고 북한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할 때까지는 군사훈련도 늦추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우리한테 명시해줬고 대한민국 끝까지 지켜주고 대한민국 한반도의 동맹으로서 대한민국의 안보는 우리의 안보이다라고 역시 그렇게 미국 국무부에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그런 미국의 주요 언론들, 그런 중앙통신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런 설왕설래하는 모습은 이제는 더 이상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북한의 그 조기 제재는 있을 수가 없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공식적으로 북한의 조기 제재는 안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비핵화를 할 때까지. 그리고 북한은 이제 북한이 비핵화 시작부터인데 그런 제재를 계속 끝 마무리까지 그렇게 이제 미국은 강한 종전과 같은 그런 압박 그런 자세로다가 미국은 나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본베우 장관이 북한한테 시한부 폐기론을 줬죠. 2년이라는 거 앞으로 그 2년에 대한 예외를 줬거든요. 2년 안에 니네들이 핵 폐기를 하라고 아주 서류상으로다가 자물쇠를 걸어놨습니다. 위반 시에는 군사훈련을 재개할 거고, 그 다음에 미국의 의원들, 이게 마지막 뉴스입니다. 미국의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슈나이더 의원 같은 경우는 한미 간 합동 군사훈련은 미국과 한국의 한반도 방어를 위한 군사 준비 태세에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는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알기 전에는 이런 군사 중단이라는 거에 합의하면 안 됐다라고 걱정하는 톤에서 이야기한 거고요. 호아킨 민주 텍사스 의원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이번 미국 북한 회담에서 한미 간 합동 군사훈련 문제가 중요한 사연 이유 중 하나는 북한으로부터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지적했고요. 그 다음에 또 에드워드 상원의원은 북한 정권이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한미 군사훈련 축소라는 이득을 얻었다고 이제 지적을 한 건데 그거를 백악관에서 오늘 다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많은 그동안 오해를 받고 했던 거를 이제 포괄적으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가 다 그 사실을 전제로다가 이미 많은 의원들과 그런 기자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미키 상원 의원 같은 경우 우리는 비핵화에 대한 정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에 대한 접근, 핵무기 보유원과 위치 모든 시설들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가 아는 게 없어서 그런 거를 확실하게 지속적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검증 가능한 방향으로 그렇게 가게끔 미국에서는 철저하게 그런 걸 이제 정부가 지켜서 해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와중 속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어저께 북한을 잠시 동조하고 옹호했던 발언이 이제 그런 여러
그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뭐 대한민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했을 때 저는 사실 그 상황을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아닌 영국,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갖다가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하나의 좋은 그 결과물인데 그 결과물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은 간첩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대한민국의 간첩이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미 의원들의 공통점은 한미 군사훈련을 계속해야 된다. 비핵화에 관계없이. 왜냐하면 북한 그 협상이 만일 실패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얘기를 벌써 2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짧게 얘기할게요. 만일 그런 북한이 미국을 따돌리고 미국을 이용하고 자기들의 어떤 체제 보장과 시간 끌기라든가 비핵화를 속였을 경우에 아마 그쯤 되면은 전쟁 위험이 다시 고조되고 아마 북한은 미국으로부터의 무장 제재를 당하면서 아마 철저한 그런 난국에 빠질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을 한 거죠.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이야기를 못하고요. 오늘 그 북한이 그 이런 비핵화를 하는 데는 너무나 큰 난관이 있다. 난관이 있죠. 이제 북한은 이걸 이행을 못할 경우에 참혹한 전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군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했고요. 북한의 여러 가지 뉴스가 계속 많은데 뭐 거의 다 똑같은 얘기예요. 뭐 북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짜고서 고스톱 쳐갖고 야, 서로 패 보여주고 뭐 쓰리고 친 게 아니고 북한을 위해서 고를 친 게 아니고 북한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피박 준 게 아니고 오히려 김정은이가 박을 썼어요. 박을 쓴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많은 그 미국의 그 이야기는 북한의 철저한 핵 보유 신고를 받아야 된다는 거라. 이걸 끝까지 추궁해서 북한이 무엇을 갖고 있고 무슨 시설을 갖고 있는 것을 철저하게 정보를 토대로 해서 그 신고를 다 받아서 철저하게 파헤치라는 거죠. 벌써 사인한 지 하루도 안 돼갖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상황과 그런 인과관계에서도 어떤 걸 결정할 때 하루아침에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게 뭐 구멍가게 뭐 라면 사러 가는 겁니까? 이게 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 너무도 그렇게 모든 걸 쉽게 속단하고 그 아무리 화가 나고 자기의 열정이 감정적으로 팽배해져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합니까? 방송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도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저는 뭐 개의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개의 소수가 그렇게 앞으로 일이 점점 착착착 다 잘 돼가는 걸 모르고 저렇게 우매하게 그렇게 그냥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 좀 마음을 좀 갖고 그런 사람들은 만일 우리가 적화됐을 경우에 나는 오히려 그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는 오히려 더 좌측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극단적이기 때문에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별수의 수를 다 쓸 거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게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해요? 극단적으로 생각할 것 하나도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 아주 명확한 합의문을 작성했습니다. 미국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미국 절대 대한민국 버리지 않아요. 미국이 원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냥 모든 뉴스가 그런 식계 매체에서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 체제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철저히 파악하고 얼마나 또 성실히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게 중요 쟁점이 된다. 다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북한하고 짜고 친 고스톱이라면 이런 얘기 왜 나옵니까? 이미 다 뭐 북한 뭐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그 언론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 아직 이르다. 더 지켜봐야 된다. 평가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뉴스.
북한이 모내기를 지금 막바지가 들었는데 이 북한 주민들이 그냥 죽겠다는 거예요. 그냥 맨날 그냥 불러들여갖고 저형 핵인무력까지 예? 하는데 이 배당을 받은 농토로 가려고 그러면 자전거 타고 3시간 반 걸어서 5시간을 간답니다. 차도 없고. 그래서 그냥 밤늦게까지 일을 하면 집에 돌아오면 막 허리가 빠지고 막 그냥 막 이런데 죽겠다는 거예요. 쌀이고 뭐고 다 귀찮다. 결국은 이 쌀의 목적은 어린이들을 위한 배교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거야. 우리들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맨날 이렇게 그 허리가 빠질 때까지 이렇게 우리를 매일 일시키는 북한 놈들 너무 진짜 죽겠다는 거지. 그 북한이 모내기를 그걸 손으로 씻는 데입니다. 네, 그렇죠. 그 손으로 씻으면 허리 엄청 아프죠. 네. 우리 그 전에 우리가 그 모내기 할 때 보면은 군인들 동원해 갖고 네. 그러면 그 줄을 양쪽으로 그 못밭에 그 발 빠져가면서 들어요. 맨발로 들어가서 이제 줄을 길게 저쪽부터 여기까지 박은 다음에 그 줄에 맞춰서 하나씩 꽂잖아요. 군인들이 쫙 서갖고. 북한이 이렇게 심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맨 끝에 뉴스가 뭐 판문점이 있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판문점에 평화구역 만들어라. 이거 북한의 술수입니다. 무장군비들 넘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 술수죠. 참, 아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이 방송을 이 정도로 마칠게요. 아마 내일이나 모레나 다음 주에는 북한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합의면 수정해야 된다. 네. 합의면 수정해야 된다. 왜? 너무 요구사항이 많고, 이거 우리 불리하다. 우리 이제 북한이 이제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한 달 이내에 어떤 게 전개가 되냐면, 뭐 내일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북한이 본배여가 이제 평양에 들어가고, 김계관이라든가 그런 최선희가 미국에 왔을 경우에, 아니면 판문점에 만났을 경우에, 그 수위 조절이 안 되는 거야. 그랬을 경우에 이제 북한이, 당분간 회담 취소, 뭐, 이런 게 나왔을 때, 뭐, 미국에서는, 주한미군 재가동시켜. 막 이런 게 비일비재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모든 게 다 우리의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영적 분별력을 잃지 말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냥 하루 못 참아가지고. 네, 그렇죠. 막 그렇게 성토하고 그러는 거는 자기 자신의 이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또 이쪽도. 예? 방송들도. 저는 사실 이런 그 북핵 문제에 있어서 별로 그렇게 충격적이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제가 그런 얘기 비슷하게도 했어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봐주게 한 모양새가 될지도 모른다고 제가 방송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옛날에 상종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 허준 동물공원의 그 사제들이 있는데 그런 사제들을 가르칠 때 그냥 그 당시에 한의사겠죠. 도저히 한 인간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냥 식이나 하고 그냥 모함이나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 선생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놓고 더 이상 안 가르치겠다. 너는 너의 소양이 그렇고 너는 굉장히 남다르고 남의 말을 경청을 안 하고 일방적인 그런 극단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나는 너를 가르쳐봤자 네가 크지도 못할 뿐더러 오히려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네가 네 자신이 네 스스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을 하라고 포기한 그런 우리 과거에 그런 뭐 의술 동의학에서 그런 의사를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과 그 의술을 지도하는 그 사제 간의 그런 비하라는 게 있는데요. 그렇듯이 사람을 갖고 설득하고 이해를 시킬 때까지 일단 이해는 시켜야 되죠. 근데 그게 도저히 난간에 봉착하고 도저히 상대가 이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면 그냥 포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가장 큰 좋은 방법이랍니다. 내일이 금요일인데요.
네네. 내일 하루 어떻게 쉬어도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황 선생님 어떻습니까? 황 내일, 선생님 의죠. 아니, 우리 저도 쉬면은 좋고, 안토니오님도. 저 쉬겠습니다. 예, 일주일에 한 번쯤은. 저 쉬겠습니다.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어차피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해도 뭐 가짜고 그러니까 가짜라는 걸 다시 새겨보기 위해서 내일 하루 좀 쉬겠습니다. 내일 저도 한번 쉬고 싶어요. 예, 그거는 아니고 만에 하나 이제 긴급한 뉴스가 있으면 좀 일찍 시작하든지 아니면 늦게 시작하든지 그거는 이제 좀 사인을 하시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뉴스는 무궁무진해요. 오늘 이 뉴스도 15개 매체 다 똑같은 뉴스야. 겹쳤기 때문에 그냥 하나씩만 판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수많은 뉴스가 있는데 제가 이 뉴스 파는데 4시간 걸려요. 그렇죠. 황 선생님 알잖아요. 시간 잴 수 있잖아요. 내가 보내주는 거 대충 몇 시간인데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 방송 2시간, 준비하는 1시간. 내 몸이 완전히 가죠. 근데 앞으로 뉴스는 무궁무진하고요. 무궁무진하다는 게 뭐 그거 갖다 내가 어떻게 잘못 얘기한 거고 뉴스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 왜냐 북한이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북한 문제가 결코 그렇게 미국의 의지대로 다 되진 않기 때문에 그냥 과거 지향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내일 그냥 하루 쉬겠습니다. 힘듭니다. 솔직히 먹다. 그리고 오늘 방송 제가 충분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과 북한 김정은의 의도를 이미 내가 설명을 했고 그 의도는 내가 설명한 게 아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그 자기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들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 선생님도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하루 푹 쉬세요. 우리 시청자님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우리 안토니오님, 방송, 오늘도 2시간 훨씬 넘게 지금 방송이 하셨네요. 어제는 우리가 선거를 하면서, 참 충격적인, 예상도 했던 그런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충격적인 그 결과를 안았습니다. 어제 그 방송 중에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지만, 그 송파 쪽에는 그 투표함이, 열린 투표함이 또 이렇게 나와서 노출이 됐던 적도 있고 했는데요. 일부 지역을 집계를 한 결과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의혹이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지금, 여기 개표 상황, 집계표가, 송파에, 지금, 집계표이거든요. 지금 이게 뭐냐면, 서울시장에 대한 그 개표에 대한 집계인데, 박원순 후보에 대해서는, 집계가, 534표가 나왔어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표가 더 많았어요. 559표. 이제 안철수 후보는 300표, 나머지는 이제 그 이하로 집계가 됐는데, 이거는 좀 이제 깔끔하게 지금 책임자 성명 이런 거 담당자 사인까지 지금 다 기록이 돼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김문수 후보가 표가 더 많이 나오는 그런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앞서간 그런 결과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역으로 엄청난 차이가 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원순 후보가 4,495표,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김문수 후보가 2,459표, 무려 한 2,000표 정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 나머지 또 그 이하는 2,000표 이하로 이렇게 떨어져서 나왔는데, 여기서 참 이상한 점은
뭐, 이, 개수가 착오가 생겼다고 하면서 지웠다 썼다 했던 이런 부분들이 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도 무슨 도장도 없고, 뭐, 이렇게 정정을 하게 되면 어떤 원래 정확히 뭐 빨간색으로 긋고, 사인을 한다든지 도장을 찍는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찍찍 거버리고 숫자에 고치는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지금, 직계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을 때에 개표기에서 이렇게 통과될 때 많은 오류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개표 참관인 중에서 그런 부분을 이제 제보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1차적으로 먼저 봤던 1위와 2위의 김문수 후보와 박원순 후보의 표차가 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앞섰는데, 지금 다른 동네에서는 같은 지역의 송파구입니다. 같은 지역에 가락본동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 또한 정상적으로 볼 수가 없다고 하는 의혹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옆 동네에 무슨 뭐 전라도와 경상도가 이렇게 갈라져서 사는 동네도 아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서 사는 그런 특색을 가지고 있을 터인데, 보편적인 그런 어떤 표가 유사하게 나온다든지 해야 되는데, 한쪽 동네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우세한 표로 나왔고, 또 다른 동네에서는 박원순 후보가 월등한 차로 이렇게 표가 나왔다라는 것은 이것은 상당한 의혹이 드는 부분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정리해서 이제 또 방송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부정선거 진상규명연합회 김재홍 대표님에게 이제 제공이 된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1차 먼저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제 보여드렸던 이 표, 투표함 박스, 이게 열려 있는 겁니다. 열려 있는 거. 예? 이 열려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마무리가 원활치 않게 된, 석연치 않게 참관인 모 당에서 있었던 참관인이 꼼꼼하게 그것을 챙기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거기 모 당의 참관인은 일단 확인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 확인이 철저하게 어떤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교육감 선거할 때의 교육감 선거에 의한 어떤 개표의 어떤 집계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견됐을 때 어떤 야당 쪽이나 또 선거 캠프 이런 쪽에도 연락을 했는데 밤이 늦은 시간이라서 그런지 전화를 받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투표는 해놓고 투표 결과에 대한 과정에 대한 부분은 기대치를 안 가지고 그냥 해산을 해버린 거예요. 적어도 상황실은 운영을 해서 어떤 개표 과정에 대한 의혹이라든지 문제들을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상황실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안 됐다라는 그런 지적을 또 이번에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너무나도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기 그지없고 어떻게 보면은 철저하게 수개표로 개표가 됐어야 될 상황을 그냥 전자개표 또는 사전투표 제도를 통해서 참 표를 도둑맞은 거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들을 가지게 되는 이번 선거가 아닌가 또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됩니다. 참 이번 선거를 통해서 또 많은 판도 야권의 어떤 그 판도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숱하게 많은 질타와 어떤 그 조언들을 무시하고 그냥 모르쇠로 일관을 했다가 결과를 이렇게 맞이한 이 부분, 과연 의도한 건지 아니면은 정말 안일하게 대처를 한 건지 아니면은 자신만만해 한 건지 그것을 참 의아스럽게 그지없는 우리 우파 국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아까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선 참 기대할 만한 인물들이 없기 때문에 투표를 포기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런 그 말씀들을 하셨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도 있을 터이죠. 그러나 오히려 이번에 악착같이 투표를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감도 가졌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너무나도 참 비참하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정치권이 변화를 할런지 참 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그 애국 국민들은 오히려 다들 그냥 넋놓고 다들 시리에 빠져 있고 다들 자포자기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럴 때 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바짝 또 긴장을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그런 부분들을 중단 없이 또 전진해 나가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감옥에 지금 구치소에 저렇게 억울하게 갇혀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서 참 많이 잊고 있는 것 같은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면회가 되는 것도 아니니까 천상 서신을 통해서 관심도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 그런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는지도 또 그 의문이 좀 들죠. 그래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강한 애착과 또 그런 어떤 그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미에서 그런 그 서신들, 편지나 엽서들을 보내는 것을 더 하시면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오늘도 지금 2시간 반 동안 줄기차게 우리 안토니오 님이 참 미국에서 나온 여러 가지 소식들을 종합을 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더 이상 우리 오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좀 살펴보고 보기도 이렇게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초반에 들어오신 분들만 우리 김대한 국민님, SKY 전님, 드빈나래님, 김수님, 그리고 이우파의 성지, 대구 상일님, 크리스티나 님, 크리스티나 봅님, 프라이드 들들 13님, 방설현님, 무궁화님 이런 순으로 일찍들 들어오셨더라고요. 오늘 또 관리를 해주신 오주몽님과 대전에 계신 오주몽님과 또 평택에 계시는 김 KS 관리자님이 수고를
하셨네요. 우리 크리스티나 봄님은 아직도 계속 계시네요. 진아림님, 이명아님 끝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김기영 선생님, 그리고 오늘날님, YY님, 김지원님, 이명아님, 오늘날님, 김성환님, 여이순민님 이런 분들이 지금 계속 끝에까지 시청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또 내일 하루는 또 금요일마다 좀 하루 정도는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특별한 어떤 그 뉴스가 있지 않는 한은. 그래서 저도 또 할 일이 있고 또 안토니오 님도 좀 쉼을 가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쉬어야 되지 않느냐. 또 어느 분들이 자꾸 염려를 해서 일주일에 두세 번은 쉬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워낙 또 뉴스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1차 매주 금요일 정도 이렇게 쉬는 방향으로 하고요. 또 나머지 요일들은 방송을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방송을 마쳐야 되겠죠? 우리 함께 음악을 들을까요? 우리 김기영 애국자님이 좋아하시는 음악이 이거 같아요. 바이올린으로 연주되는 선구자 같은데 오늘도 한번 들어볼까요? 잠시만요. 찾을 동안에 서로 이야기들을 나누고 계시죠. 잘 금방 안 찾아지네요. 여기 있나요? 여기 있나 보네요. 벌레소년의 신곡이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완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저기 됐네요. 음이.
예, 우리 관리자님 김KS님 성남이 아니고 평택이 아니고 성남이시네요. 예, 다들 우리 관리자님들이 먼 곳에들 계셔가지고 한번 만나려면 참 큰맘 먹고 만나야 되는데 그래도 또 집회들 또 나오시고 해서 자주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관리하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2018년 5월 31일) 손상대 애국집회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던 날, 아직도 여전히 저 담장에 갇혀 영어의 몸으로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는 아주 가까운 지근 거리에까지 가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딸이자 아무 죄 없이 탄핵당하고 유린당해 감옥에 1년을 넘게 갇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시는 곳이란 말이던가. 아, 이게 뭐란 말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그러나 엄연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 쳐져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세상은, 언론은, 지식인들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왜 이렇게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것인가? 내가 아닌 남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인가? 아, 대통령께서는 저곳에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지난날 청와대에 계실 때 함께 곁에 서 있었던 배신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실까? 아니면 자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너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계실까?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더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손상대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서신으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과 남아 계신 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도록 엽서 보내기와 편지 보내기에 더욱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